이제는 불확실성은 끝나버렸다.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 전에 막 올랐죠.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, 빅 스텝이다 하다가 막 확 올랐는데 한국의 기준금리도 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겠죠. 금리가 상승된다. 자, 인플레이션을 막자, 물가 상승을 막자.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공급이 있죠. 공급, 막 수급 관련돼가지고 그런 가장 큰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. 1주택자, 또 대출이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막 오른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집이 담보대출이 있는데 와 금리가 이거 너무 상환하기 힘들어가지고 1주택자 분들 중에서 갑자기 막 집을 팔거나 막 폭락한 가격으로 내놓거나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물론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면서 이제 내 좀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, 소비를 축소해야 되겠다라는 불안감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. 경제 위기가 오나, 가정 내 자산 가치가 폭락하나, 부동산 조정이 일부가 되나, 또는 뭐 그런 거 있겠죠. 지금 막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막 떨어지고 있고 고통스럽다. 자, 다주택자분들 중에서, 투자자분들 중에서 영끌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, 빚이 많으신 분들, 정말 그 고통을 금리 상승이라는 것을 그대로 막 몸소 그냥 다 처맞고 있겠죠. 감당해야 됩니다. 자, 주택자분들 중에서도 나 집을 원래 살려고 했는데 고금리에다가 막 엄청나게 지금 사면 금리 이자 부담 너무 되는데, 너무 부담되는데 했어요. 내 집 마련에 매수 심리가 또 이렇게 쭉쭉쭉 감소되면서 그냥 좀 있다가 2년 뒤에 그냥 전세 한 바퀴 더 살고 다음에 사야 되겠다,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. 아마 곧 부동산 대책, 이번 정부 첫 들어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는데 크게 무주택 실소유자분들께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, 이렇게 또 나올 것이고, 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임대차 3법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것을 일부 개정하겠다. 또 규제 지역을 저도 많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. 규제 지역을 하도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조금 해제를 해줘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. 이렇게 막 대구 같은 이런 막 부부북 막 떨어지는 이런 지역은 이제 해제해줘야 된다. 자, 5년 내도록 어땠습니까? 계속적으로 다주택자, 임대사업자, 이런 뭐 집주인들, 이런 분들을 억압하고 옥죄고 범죄인 취급하고 세금 폭탄 때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옥죄어놨죠.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반대로 가는 기조가 되지 않을까. 최근에 이렇게 발표됐던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나 경제 관련된 정책들 뉴스 이런 거 보니까 이미 뭐 대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,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그런 기조들이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앞으로 공급 확대를 이렇게 하겠다,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 규제 또는 막 정책적으로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이제 방향성이나 물줄기는 크게 나왔다는 얘기죠.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거친 것이 아닌가. 아무리 이제 고금리 정책에 시중에 유동성을 막 빨아들이겠다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죠. 영원히 근데 지속될 수 없다고 봅니다.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, 즉 경기 침체,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거 있죠.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언제까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면 다시 경기 침체를 선택하는 기조보다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. 그래서 물가는 지금 뭐 7%, 8%, 뭐 5%대로 가는데 2, 3%대로 평소대로 가면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. 지속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종이 앞에 가치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. 반대로 이제 실물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겠죠. 자기가 이렇게 쫙 상승되면 어떻습니까? 좀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 나 안 되겠다 하다가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뭐 이렇게 막 금리 올라가지만 그래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금리를 조금 뭐 이렇게 좀 우대를 해준다거나 한도를 높여준다거나, 그렇게 내 집 마련 하려는 사람이 안 할라 하다가도 갑자기 또 이제 많이 완화해주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, 어떻습니까?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담보대출 관련된 이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도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이제 금리 올라가면 말이야 저 이제 영끌해서 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 이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막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, 물론 그것도 맞지만 상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올라가다 보면 내가 임차로서는 거주하는 비용, 내가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나의 주거비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무작정 집 있는 사람만 걱정이고 그 사람들만 죽겠다라고 뭐 죽을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전세 살고 있는 과도하게 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도 문제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편향돼서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되고 바라보면 안 되고 또 숲을 봐야 된다. 나무만 쳐다보지 말고 숲을 우리가 넓게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전문가분들 또는 유튜버 영상들 중에서 지금 절대 내 집 마련 하지 마라, 이제 다 죽는다, 이제 10년간 하락이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,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 해라라는 분도 있죠. 내용을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말씀드렸죠. 제가 항상 대한민국이, 저는 이렇게 막 한 방에 그냥 모든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쫙 폭락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같은 시기에 막 팍 폭락했다가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하려는 지역, 동네, 뭐 아파트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향후의 입주 물량을 분석까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임장도 하시고
주식처럼 그렇지 않습니까? 사타 팔았다 할 게 아니죠. 단기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코인처럼 막 단타할 것도 아니고 최소 내 집 마련 같은 거는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내 집에서 살 예정이기 때문에 남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고 내가 만약 결혼했다면 나와 내 배우자가 있겠죠. 결혼해서 이제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치를 정하시고 이제 내 집만 하시는 것이 맞다. 팩트는 항상 말씀드립니다. 타인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. 이것은 뭐 영원한 망고의 진리죠. 단기적으로 조정도 있고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폭등 폭락 상승에 절대로 연연하지 마시고 집은 팔아야 내 돈이죠. 호가가 올라간다 내린다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특히 1주택자 분들께는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하셔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곧 발표되겠죠. 발표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. 관심 지역도 내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임장도 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은 내 소비를 좀 줄여가지고 돈도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돈도 아끼고 모아서 시드머니 모아야 된다. 내 집 마련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저 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내가 지금 가려는 집이 이제 내 집만 해야 되는데 10년 뒤에도 저 위치에 있는 저 아파트가 똑같은 가격일 것인가? 아니면 내릴 것 같나? 올라갈 것 같나?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. 저는 앞으로 실물자산의 가치는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, 실물자산의 가치는 앞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게 상승할 위치가 더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제 인생을 계속적으로 의사결정했던 사람이죠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시고 의사결정하시고 현명하게 사시면서 후회를 최소화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.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의 개념을 잘 아시는 분, 부자는 계속적으로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고 언제나 그렇지 더더 이런 빈부의 격차는 더 가속화되지 않을 것인가. 빈자분들 어떻습니까? 가난하신 빈자의 이런 분들은 있는 돈마저 다 써버리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출 받아서 생활비로 또 쓰고 쇼핑 가고 여행 가서 돈 다 쓰고 나서 불평불만은 또 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하고 나라에게 하고 임대인분들에게 하고 있는 놈 사람들에게 하고 정부 탓 다주택자들 탓만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다. 아무리 뭐 인터넷 공간상에 뭐 오프라인 뭐 온라인 공간상에도 막 악플 쓰고 막 뭐라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속 응어리에서는 어이구 저 다주택자분들 다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내 안에 한이나 응어리가 있단 말이죠. 그 한 응어리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? 막 표정 보면 저 사람 왜 저래?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? 그럼 점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막 같이 막 하기 다가가기 힘들고 얘기해봤자 대화해봤자 저 사람은 항상 편향된 쪽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얘기를 하는구나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저 사람 만나면 내 기운만 자꾸 막 뺏겨가는 그런 사람들 같아 부정적인 사람 싫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내가 또 책임도 지면 된다. 이것이 다 그냥 끝이죠. 그래서 같이 우리는 잘 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.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또 바람 말씀드리면서 세제 개편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 정책을 완화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큰 방향성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물줄기는 정해졌다. 그럼 무주택자분들에게 기회입니까? 위기입니까? 여러분들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알아서 잘 공부 스스로 해야 된다. 알아서 잘 대응하자.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쌓아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옛말이죠.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정작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안 보는 것이 또 아이러니죠. 항상 그랬습니다. 세상은 항상 내 바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않더라.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됐죠. 자, 이 영상 보시는 분만이라도 자 이번 정부에서 내가 정말 이런 부동산 5년 내도록 지금까지 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갔을 때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는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내 포지션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지금 이 타임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주시고요. 여러분들 영상 공유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